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와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54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 회계관리에 재무회계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보면 환경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환경등록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회계 탭에 가시게 되면 그 9번에 건물 외 유형자산 상각 방법 정률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정률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률법으로 선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론 설명드릴 때 업무용 승용차 취득했을 때 정액법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자, 제가 자산을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12월 31일 날 기계장치를 하나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기계장치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이렇게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206번 기계장치로 3천만 원 딱 정리를 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자, 관련되는 기계장치 고정자산 간편 등록으로 해서 등록하겠느냐, 상각 내용연수 5년에서 등록하겠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확인 버튼 누르고 분계를 계속 해야 되겠죠. 253번 미지급금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게 되면 기계장치 관련해서 방금 12월 31일 날 3천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내용연수까지 반영돼서 상각비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당해연도에 취득한 부분은 환경등록에 간편 자동등록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취득한 부분은 우리 기본사항 오른쪽에 있는 기본사항에 단기 중 취득 단기 증가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요 자료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메인 매출 전표에 마지막에 입력했던 이 부분 삭제합니다. 자,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우리 254페이지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우리가 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 조정에 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감가상각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에 상각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연수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업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시고요. 자산 업종에서 내용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건물 내용연수 범위 예를 들어서 30년에서 50년이다. 신고 내용연수 우리는 30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 내용연수나 변경 사유 있는 경우 있는데 변경되는 케이스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각 방법에 대한 것도 당초 신고 방법에서 변경 상각 방법 등록할 수 있고요. 당초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건물 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액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정액법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 신고하는 부분은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작성만 되면 자동으로 제출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작성하셔갖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63페이지에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관련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자산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기본 등록 사항이 있고요. 추가 등록 사항이 있는데 기본 등록 사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등록 사항은 기본적으로 과거 연도부터 사용하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관리에 데이터 분석 쪽에 가면 데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감 후 2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마감 후 2월을 하게 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월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F6번 전년도 불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년도 불록이 기능을 통해서 고정자산 등록 데이터를 전년도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하게 되면 기존 입력된 고정자산 데이터는 삭제된다. 삭제 후에 이월되는 거고요. 취소하게 되면 전년도분만 불러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입력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 현재 기수 기간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은 삭제하지 않고 그 외의 것만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는 그러니까 삭제하도록 되어 있죠.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는 이제 불러오기를 취소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할지 아니오로 할지를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이 중에 우리 뭡니까 복사기 취득 22년도에 취득했죠. 당해 연도에 취득한 거는 단기 중 취득 단기 증가분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7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7번의 단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적시상각 부분으로 단기 자본적 지출액은 원래 단기 중 취득 증가분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7번에 적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률법만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정기 부인 누계 2,350만 원 들어있죠. 여기에 관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 발생됐을 때 송금 추인 세무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 면제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가 이루어지고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조정으로 상각 범위에까지 계산 안 했을 때 감가상각 의제 누계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반드시 반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교재 264페이지에 표로 제가 만들어 놨죠.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 비용 계상이 되는 거고 회사 계상액에도 포함이 되는 거다. 자본적 지출의 수익적 지출 처리는 기업회계상에는 수선비로 들어가 있고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구분과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요. 경비구분 코드 관련해서는 제대로 정리만 하시면 요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서 자료가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 내용들이 판관비냐 또는 제조원가냐 건설원가냐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 구분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이 경비구분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걸 제대로 반영을 하면 결산자료에 자동으로 입력될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벤츠 차량은 양도가 일어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료에 아직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양도 일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전체 양도 일자에 자료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266페이지에 그 사례 보면 차량 중에 벤츠 차량은 2022년 12월 26일 날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2년 12월 26일 이렇게 양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 관리로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될 때 매각된 자산들은 이월되지 않고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F8 장부가액 비교 클릭해서 보시면 건설용 장비 장부 고정해서 전부 일치하는 걸로 나오죠. 그죠? 기계장치는 안 나옵니다. 요 부분은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요건 기계장치를 매각했기 때문에 1월 달에 매각한 걸로 제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건설 중인 자산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니까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런 부분들 우리 장부가액 비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6페이지에 사례 부분이 있는데 그 건물부터 시작해서 건설용 장비, 차량, 비품 관련되는 자산들이 감가상각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상각 범위액은 1646만 원 나오지만 건설 장비 어떻게 되어 있죠?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 1037만 7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원래는 재계산되게 되면 포크레인 재계산되게 되면 사용 회사 계산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반영한 금액만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무실 관련되는 부분 건물이죠. 건물 어떻게 돼 있죠? 1950만 원 돼 있죠. 사용자 수정해서 1950만 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95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1950만 원으로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4번 자료에 보시면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한 300만 원,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 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세무조정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앞에 사례에서 보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들어가면 정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에서 처리가 돼 있죠. 자, 이 부분 감가상각비라고 맞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영할 때 비록 손익계산서에는 1950만 원 들어가 있지만 잉여금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죠. 300만 원 포함해서 2250만 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랜저, 벤츠 차량, 아우디 차량 1300으로 되어 있죠. 1300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비품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에 대한 부분이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금액하고 일치되도록 정리해야 되겠고 이 내용을 수정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개별 자산별로 수정하실 수 있고 상단 부분에 F7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서 등록된 정보들이 확인이 됐으면 감가상각비 조정으로 갑니다. 우리 법인 조정에 가면 감가상각 조정이라고 있고요. 여기에도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 등록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세무조정으로 가면 감가상각 조정의 하단 부분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미상각 자산에 대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률법과 정액법으로 상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우디 차량 100만 원 부인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율법으로 상각되는 자산 중에 포크레인은 어떻게 되죠? 포크레인 2350만 원에 대한 부인액 때문에 시인부족액이 나타났을 거고 거기에 6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608만 8,500원에 대해서 송금 추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랜저 차량이나 복사기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네요. 자, 요거 작성하셨으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100만 원 송금 불산입, 건설용 장비 한도 초과 관련해서 추인되는 금액 송금 산입 유보 처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감가상각 조정에서 양도자산이 있었죠. 차량에 대해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자산에 대한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벤츠 차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세무조정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무조정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서 조정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없으면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작성하시게 되면 상각 부인에게 대한 세무조정, 그러니까 송금 추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계 금액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재무상태표상 가액으로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가액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부가액 비교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장부가액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작업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의 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